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이날은 성희롱 의혹과 국고보조금 비리 논란에 휩싸인 류심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한번 꺼내보내니까 그 물건 나도 보기 얼마나 튼실한가 한 거죠. 아니 나는 비뇨기과는 예약한 바 없습니다. 나는 저기 이비인후과 양쪽 고막이 없어가지고 이비인후과 예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지난 11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류심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류 회장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김 의원의 조롱에 가까운 질문에 류 회장이 크게 반박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 한 신문 언론사에서는 류 회장이 한 사협 여직원에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벌였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류 회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한사협 전 사무총장인 박모 씨 등이 자신의 인사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성희롱 등의 허위 사실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덮어달라고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하다게 저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저명 인사에게는 성희롱과 인권 문제를 들여대면 매장된다. 류 회장은 최근 보수교육 전산 시스템의 비리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결성했고 이를 토대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준 박모 씨 및 직원 2명을 인사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모 씨 등 2명은 조사위의 독단적이고 편협적으로 이뤄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특검 의뢰를 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현재까지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13일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 중이며 전산비리 문제 등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개혁에는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비교적 쉬운 개혁부터 달성한 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개혁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노동시장의 변화를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또 실업급여 강화와 출퇴근 재해산재 적용 등에 이미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이 같은 비교적 쉬운 합의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입법할 사항은 국회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경우 노사정은 근로자 개인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최대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실직전 임금의 50% 수준인 현 실업급여는 60%까지 오르고 수급기간 역시 지금보다 30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근이나 퇴근길에 다쳐도 산재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 늘릴지를 놓고서는 경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통해 오히려 고용불안에 부채질을 할 거라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확대 문제 역시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파견근로자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노동계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주 앉아 결국 대타협까지 이뤄낸 노사정.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업군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6개 직업군을 포함한 총 14개 직업군 확대와 노인 의료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장기요양 서비스 표준화 기준 등이 마련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기간에 대한 업무 정지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차등화하면서 업무 정지 명령을 대체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수준이죠. 자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예방뿐이라고 하는데요.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대한민국. 자살은 개인과 가족의 아픔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요. 자살 문제의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3년 기준 10만 명당 28.5명을 기록하는 상황. 특히 60대 이후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자살 충동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살 전 다른 이들에게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알리거나 신호를 보내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60대 이상인 경우는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을 뿐더러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목숨을 끊을 확률이 높다며 주변에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울 증상이 자살 사고를 유지하고 새로 발생하는 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준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서 우울증을 잘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향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마음은 물론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8회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열었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참가자들의 독후감은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대회 현장으로 김소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한숨 한 번에 긴장을 내려놓고 독후감을 읽어내려 갑니다. 청중과 눈도 마주쳐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참가자들. 국립중앙도서관의 제8회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대회 현장입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8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도 이런 독후감 대회를 보시고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 구축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선대회에서는 지난 8월 예선을 거쳐 통과한 5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장애 유형별 초중고등부로 나눠 자신이 읽고 쓴 책의 독후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쌍둥이 여동생과 치고받고 매일 싸우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제자가 내 선생님 같다. 앞으로도 이 책을 읽고 또 읽게 될 것 같다. 이 책에서 배운 가르침은 대생인들하고 현실에서 친구가 없을 때 불평하지 않고 책 속 주제와 마음의 대화를 나눠야겠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현직 작가들의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 따뜻한 조언이 이루어지는 현장. 사람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쓰는 거예요. 읽기는 바로 쓰기예요. 친구는 책을 한 권을 수십 번 읽었지만 그건 책을 수십 권 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재기발랄하게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화 구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졌으며 시상식에서는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시상하는 노력상이 전달됐고 독후감 우수지도 학교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열린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대회. 책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이야기는 학생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긍정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너희들도 그냥 한번 써봐서 뭐 상금도 타고 뭐 트로피도 타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황금 같은 기회에 놓치지 말고 있으면 한번 부딪혀봐.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꽃, 무궁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경상남도 밀양에서 열렸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건데요.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밀양 무궁화공원에서 무궁화사랑 밀양시 지부가 주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제4회 무궁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5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 하고 있고 무궁화를 정말 많이 알려야 되겠다, 많이 숨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계속 그 보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기념식수, 축하 공연이 열렸으며 이 밖에도 무궁화 사생대회 및 그림 전시, 무궁화 글짓기, 무궁화 사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무궁화를 그려보고 하면서 무궁화의 생김새 같은 것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무궁화가 많이 잊혀져 있는 나라꽃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애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네요. 무궁화는 목근이나 근화 등으로 불리다 조선시대부터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편단심에 꽃말을 지녔고 외세 침입이 노골화되던 지난 1890년대부터 나라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무궁화 페스티벌. 결애와 애완을 함께하며 금수강산을 지켜온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도 인지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지난해 10만 5천 명으로 해마다 44%씩 늘어 4년 만에 4.2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훈련과 재활로 효과는 볼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시민청에서 치매 희망을 품다를 주제로 서울시 치매 극복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어르신의 작품 전시와 치매 인지 프로그램 사업 소개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9월 각 자치구에서 열리는 치매 관련 행사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봉구는 뇌병변과 지체장애가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건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론 교육과 스트레칭, 건강 체조를 통한 근력 운동법을 소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은평구 5급 이상 구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관내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활의 불편함을 살핀 한편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형 사회복지망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른도 한 번 걸리면 환절기마다 재발돼 고생을 하는 질환, 바로 축농증인데요. 축농증은 9살 이하 어린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수면 장애, 심지어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축농증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8살 난 이 여자아이는 환절기만 되면 축농증으로 잠을 잘 이룰 수 없습니다. 코가 닿고 목 뒤로 넘어가서 잠자기가 힘들어요. 부비동염으로 불리는 축농증은 코 주위 얼굴 뼛속에 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지난 2012년 축농증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은 563만 8천여 명으로 이 중 9살 이하 어린이는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기의 영향으로 3월과 4월, 12월에 발병이 집중됐습니다. 소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리고 부비동의 입구가 성인에 비해 작아 코의 점막이 조금만 부어도 더 좁아져 축농증에 잘 걸립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입으로 숨을 쉬게 돼 수면장애, 나아가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줘 성장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약간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가 막히게 되면은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부종교합이 생길 수도 있고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 페이스, 이런 아데노이드형 얼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감기와 비형의 합병증으로 생기기 때문에 축농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감기를 안 걸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손을 깨끗이 나갔다 오면 씻는다든지, 그리고 수분 섭취와 그 단백질 등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러한 비염의 치료를 잘 해주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감기나 비염에 걸렸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것도 축농증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복지TV 뉴스가 개편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